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법칙, 함수, 곡선 같은 말인데 단 가격자가 붙어야 돼. 법칙, 함수, 곡선 같은 말. 동의어인데 단 가격자가 붙어야 돼요. 가격자만 있을 때 법칙, 가격자만 있을 때 법칙이니까. 자,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면 올라가죠? 수요량은 줄어들어요. 비싸면 살 사람들 줄어들고, 세일한 다음에 내려오지요? 그럼 수요량이 올라가요.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다. 또는 역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걸 우리는 수학에서 감수함수라고 그래요. 근데 함수 이름 붙일 때 영향 받는 애 이름 따라간다 그랬죠? 그럼 봐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감수함수.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증감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근데 영향 받는 애 이름 따라간다. 그러면 증감수, 감소함수 둘 다 되나요? 아닙니다. 또 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영향을 주는 애가 플러스 방향으로 갈 때, 영향을 주는 애가 플러스 방향으로 갈 때, 상승할 때 이해가 어떻게 되지? 그것 따라 이름 붙이자고요. 그럼 자, 영향을 주는 애가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감소함수. 자, 영향을 주는 애가 가격이 비싸지죠? 그럼 공급자들은 기분 좋아서 공급량 늘리겠죠? 늘리니까, 증가시키니까 증감수.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같은 말로 수요 곡선이거든. 근데 수요 법칙은 뭐라고 불러? 반비례 관계라 부르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래. 가격이 하락하면 살 사람 많아지죠? 가격이 많아지면 살 사람 많아진다. 그래서 우하향한다. 가격이 싸지면 세일한다면 살 사람 많아진다. 우하향을 이제 수학적으로 기울기 측정하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마이너스거든요. 자, 이번은 공급 법칙은 가격만이 법칙을 일으키니까 그 아파트 가격, 그 아파트 공급량은 비례관계다. 정자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정비례관계다, 비례관계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줄임말로 정의관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곡선은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우상향한 형태다. 또는 정의 기울기다. 이렇게 이야기. 또는 양의 기울기다. 음의 기울기, 양의 기울기. 번역의 차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종축은 가격을 놓고, 횡축은 수요 공급량을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식으로는 이제 종축, 행축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학창시절 Y축, X축 했어요. 그럼 여기서 Y축, X축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왜? 우리는 가격축, P, 수요량축, Q 이러거든요. 왜 P라고 부르고 왜 Q라고 부르는 건 알겠죠. 가격은 영어로 price에 P자를 땄고요. 양은 quantity라 그래서 Q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그러지 말고 P축, Q축 그래야 돼요. 근데 P축, Q축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강의상 제가 미국 발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가격축, 양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P0에서 P0 가격에서 아파트 가격이 P2 가격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P1 가격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수요량이 감소할 수도 있고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수요 법칙은 어떻게 된가 봅시다. 수요 곡선이거든요. 수요 곡선은 같은 말로 수요 법칙이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 말은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 말은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자, 가격이 하락하면 세일하면 살 사람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비싸다가 점점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비쌀 때는 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죠?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살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세일한다네 하니까 살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이거예요. 세일한대 하면 살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종축은 가격, 살 사람들이 많아진다, 횡축이다. 그럼 거꾸로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됐어요? B점, A점 이렇게 가겠죠. 가격이 하락하면 A점에 있다가 B점으로 와요. 가격이 상승하면 B점에 있다가 A점으로 가요. 그래서 가격만이 영향을 줄 때는 다시 한번 가격만이 영향을 줄 때는 곡선상에서 이 곡선 위에서 점만 이동해. A점에서 B점으로 점만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가격만이 영향을 줄 때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곡선상의 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요점, A점, B점. A점이 됐든지 B점이 됐든지 간에 한 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자, A점으로 해볼까요? A점에서 아파트 한 채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인데 50채가 움직였답니다. 10억인데, 여기가 10억, 50채가 움직였대요. 그럼 500억이 됐죠. 10억에 50채.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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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채. 그럼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0억이지만 이 사각형 면적은 500억입니다. 500억. 그래서 이 점은 500억을 의미해요. 즉, 총 지출액을 의미하더라. 그러면 이 가격 10억은 한 채당 가격일까요? 50채 전체 가격이 10억일까요? 한 채당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용어에서 말하는 가격은 전체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위당 가격, 한 채당 가격, 그걸 줄임말로 단위당 가격을 줄임말로 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 프라이스는 언제나 단가를 말합니다. 가격은 단가다. 단위당 가격이다. 그 다음에 종축의 가격은 뭐라고요? 전체 가격이다, 단위당 가격이다, 단위당 가격이다, 단가다. 그 다음에 수요곡선상의 점이 이동을 해줘? A점이 있다 B점으로 가더라. 왜? 가격만이 영향을 줄 때. 다른 애가 영향 주면 안 돼요. 다른 애가 영향 주면 안 되고, 가격만이 영향할 때는 점의 이동이다. 우하향한다는 말은 음의 기울기라 같은 말이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들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점들만이 움직인 것은 가격만이 영향을 줄 때는 점의 이동. 자, 이번 공구법칙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 부연 설명을 했으니까, 자,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한다면 공구곡선은 우상향하겠죠. 근데 S자를 썼어요. 아까 수요는 D를 썼고, S는 뭐냐면, supply라고 해서 공급한다. demand는 수요, D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논리니까 보겠습니다. 자, 공곡선상의 한 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아까 10억짜리 아파트가 이번에는 공급은 40채밖에 안 됐다고 합시다. 똑같이 50채 할까요? 그러면 한 채당 10억, 한 채당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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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에서 50채, 여기까지 50채. 그럼 500억인데, 아까 수요자들의 500억은 수요자들이 지출하는 돈이 총 지출액이고, 이번에 500억은 총 판매 수입이에요. 네. 그래서 총 지출과 총 판매 수입이 만날 때가 있겠죠. 그걸 균형이라고 하는데, 점들이 이동을 합니다. 점들이 이동하는 건 뭐죠? 점의 이동은 가격만이 영향을 줄 때는 점의 이동. 자, 이번엔 균형이란 걸 공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시장 균형만 알아두시면 돼. 같은 말로 수요 공급의 균형이다. 같은 말로 수급 균형이다. 이렇게 줄여서도 이야기하죠. 뭐가 일치될까요? 사고자 하는 가격, 팔고자 하는 가격이 일치해요. 그럼 뭐죠? 우리 어디 물건 사러 갔을 때 이거 얼마예요? 3만 원. 2만 원에 좀 파세요. 아, 그렇게 싸게는 못 팔어. 흥정을 하죠? 3만 원, 2만 원 사이에서 흥정하다가 2만 6천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치됐죠? 팔고자 하는 사람도 2만 6천 원, 사고자 하는 사람도 2만 6천 원. 일치. 이걸 균형이라고 불러요. 그럴 때 그 일치된 가격 2만 6천 원을 균형 가격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2만 6천 원이라면 3만 원이라면은 한 개만 살려고 그랬는데 2만 6천 원이라면 내가 7개를 살게요. 그래, 7개 팔지. 그러면 그 7개를 균형량이라고 불러요. 균형 가격, 균형량. 또는 균형 수급량 하셔도 좋아. 균형 수급량, 균형량. 또는 뭐 균형 거래량 하셔도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곡선을 직접 그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균형이 뭐라고요? 일치된 가격, 일치된 량을 말합니다. 자, 공급은 우상향하죠. 수요는 우하향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수요자의 경제적 이기심. 어째요? 그 이기심은 싸게 많이 살려고 해요. 싸게 많이. 공급자의 경제적 이기심은 비싸게 많이. 많이란, 많이 갖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많이 팔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싸게, 비싸게. 그 일치됐대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일치. 그렇게 거래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치됐다. 그 말은 균형을 이뤘다. 균형의 의미가 일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교차점.
균형, 일치, 교차점. 다시 한번 균형, 일치, 교차점. 그래서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다. 자,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자, 만나는 점이 있죠? 크로스, 교차되는 점이 있어요. 그때 팔고자 하는 가격과 살고자 하는 가격이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비싼 가격이라면 수요자들은 살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비싸니까 수요 법칙상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살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비싸다면 공급 법칙상 팔 사람 많아져요. 그러면 살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팔 사람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수요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급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초과 공급,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너무 떨어집니다. 가격이 너무 싸면 싼 맛에 수요자들은 세일한다니까 우르르 몰려들어요. 수요자들은 이렇게 많은데, 수요자는 이렇게 많은데 싸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요.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초과 수요라고 그래요.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 힘이 작동합니다. 자, 봐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P1이라면 수요자들은 이 지출을 하겠죠. 그리고 수요량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같은 말로 수요량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P1 가격이라면 공급자는 어때요? 공급자는 이렇게까지 공급량이 많아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Q1에서는 수요량, 공급량인데 이 간격만큼 뭐라고요? 이 간격만큼. 다시 한번요. 이 간격만큼은 초과 공급이다. 수요를 초과한 공급량이다. 그러면 이 상태가 장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양과 가격, 가격과 양과 가격은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지금 가격 때문에 이 초과 공급량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가격한테 영향을 주겠죠? 가격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2로 오려고 해요. 가격이 떨어지면 살 사람들이 많아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균형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균형으로 오려고 해요. 이 경제적 이기심이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것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2 가격이라면 공급이 너무 적어요. P2 가격이라면 수요는 또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라 그랬죠? 이 부분은 초과 수요가 되겠죠. 살 사람들이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그럼 가격은 비싸지겠죠. 가격이 비싸진다면 수요자는 줄어들고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량은 늘어나겠죠. 다시 이탈했던 가격이 균형으로 다시 모이죠. 이 경제적 이기심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동돼요. 정부가 그렇게 했나요? 경제적 이기심이 자동으로 작동했나요? 정부가 전혀 간섭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메커니즘상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네, 이게 시장 논리고 시장 메커니즘이다. 자, 그럴 때 이 둘이 D는 수요죠. S는 공급이에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했어요. 이 일치됐을 때 교차점이 됐고, 그렇다면 사고자 하는 가격 3만원, 팔고자 하는 가격 3만원, 7개. 그러면 3만원 7개니까 21만원. 3만원 7개니까 21만원. 균형이 되면 총 지출액과 총 판매 수입은 일치하더라. 균형이 되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수학적으로 놓으면 일치합니다. 자, 요런 간단한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매매 시장이라면 가격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임대차 시장이니까 임대료가. 저 가격 개념이 나왔고. 자, 균형의 본래 뜻이 뭐죠? 균형하면 일치, 또 교차점. 일치, 교차점. 자, 일치를 찾아라. 정답 몇 번일까요? 일치되는 거. 사고자 하는 사람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되는 거 어디죠? 80, 80에서 일치됩니다. 80, 80. 나머지는 일치가 안 되잖아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초과 공급입니다. 그럼 요 놈만 일치를 해요. 그럴 때 저 6만 원을 뭐라 불러요? 균형 가격이라 불러요. 6만 원을 균형 임대료라 부르고 80, 80을 균형 거래량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정답은 찾았나요? 임대료가 먼저 앞에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양은 뒤로 와야 돼.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6만 원과 80, 80. 6만 원과 80, 80. 2번이 정답이 됩니다.